안녕하세요. 쿠흐 NFT의 하하123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소개가 아니라 그냥 또 제 생각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는 것이 요즘은 또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인베스터랑 트레이더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뭐 인베스터는 말 그대로 조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하고, 트레이더는 어떤 하입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좀 단타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NFT를 대하면서 인베스터로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 트레이더로서도 어느 정도 제가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타겟을 NFT로 잡은 이유는 NFT 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이른 시장이고 극초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부터 이 NFT라는 문화 자체를 즐기면서 이 NFT 스페이스를 살아가고 싶어서, 저는 앞으로도 NFT는 계속 하고 싶어서 그 다짐을 유튜브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시 데일리 볼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도 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걸 보면은 뭐 8월, 9월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점점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는 이렇게 계속 베어 마켓인 상태인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필리핀 등 이 아시아 쪽에서 관심도가 높은 게 관찰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기 중국 쪽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죠. 디스코드에서 채팅을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데,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 아시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 라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이런 맥락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국 쪽은 대체로 이 관심도가 5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제 베어 마켓인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제 관점을 보기 위해서 저는 베이씨, 요 BAYC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제가 이걸 살 돈은 없지만 요 2월 초에는 요게 130 몇 이더 정도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던 것들이 지금 70 몇 이더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 대장주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을 보고 NFT에 현재 진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NFT가 모두 망했냐라고 말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 지금 사진이 조금 비율이 안 맞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카툰즈라는 어떤 NFT가 바닥이 0.05, 0.75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해외 NFT 인플루언서, 뭐 NFT OG라고 불리는 안목이 좋은, NFT나 뭐 경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안목이 좋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간에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각자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하비비즈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저는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왜 소개를 하고 싶었냐면, 이거는 12월 말에, 그러니까 제가 NFT를 거의 처음 시작하던 그 시점에 0.03, 0.05 이더리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현재 바닥 가격이 0.077 이더리움까지 올랐고요. 조금 높았을 때는 1. 몇 이더리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지속적으로 100배가 올랐고 우상향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관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0. 제가 4 이더리움, 0.5 이더리움 때 이제 이 더 하비비즈라는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프로젝트의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얘들이 어떻게 노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조금 민망한 사진인 것 같지만, 얘들은 이 파운더가 와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다 같이 이런 펌프라는 요 짤들을 올려가면서 짜라라라 엄청 도배가 돼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펌프 하면서 노는 거죠. 심지어 이 웹사이트에만 가봐도
네, 사이트에만 들어가 봐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엄청 놀아요. 물론 이 근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NFT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뭐 제 유동성이 필요해서 팔긴 했어요. 팔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NFT들이 좋은 NFT가 아닌가, NFT라는 것을 보는 어떤 본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더 하비비즈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더 비비즈, 베이비 하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비비즈를 런칭을 했는데 이거는 스텔스 민팅이었어요. 스텔스 민팅이었는데 공공연히 외부 사람들도 여기 더 하비비즈에서 두 번째 제너레이션을 발매를 한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게 화이트리스트 같은 게 없었어요. 이 더 하비비즈 정신 자체가 화이트 리스트를 따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라인딩 하지 마라,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 더비비즈조차도 어떠한 화이트 리스트를 얻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았고 그냥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모두 퍼블릭으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처음에 가스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서 가스 하나만 해도 이 가격이 엄청 높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홀더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홀더는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하나 있었고요. 거의 봇이 쓸어가다시피 한 민팅이었습니다. 거의 약간 10초 만에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초반에 굉장히 출렁했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쭉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직 리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빌 후에 또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유틸리티 발표를 하고 나서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홀더를 이 사람들이 챙기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직 돈만을 생각한다라는 생각도 순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더 하비비에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제가 그 디스코드방 안에서 슬퍼서 홀더를 안 챙겨주는 게 슬퍼서 약간 농담조로 나 하비비 팔아야겠어 유유 이렇게 하고 채팅을 했더니 그럼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농담인지 제가 서구권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비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팔아버렸어요. 아무리 파운더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었고요. 물론 이 더 하비비즈가 그렇게 10초 만에 더 비비즈가 10초 만에 완판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인기가 있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 더 하비비즈와 비비즈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 How to make culture,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런칭을 할 때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력한다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홀더, 예비 홀더이든 현재 홀더이든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싶든 아무튼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간에 인위적으로 이런 컬처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초대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가진 사람조차 딱 한 개만 민팅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 오히려 좋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던지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생각들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디스코드방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 찾아와 주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짜 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정답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보이스버스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최근에 TTS, Text to Speak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현재 베이시와 앰퍼와 보이스버스 이 NFT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이스버스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텍스트를 치면 비디오나 음성을 따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Hey MAVers, we can talk through Voiceverse NFT. This is Web3. I will do what I want. Say hello to my lil MAVers.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건 제 보이스버스 NFT인데 Oh, I'm haha123. I'm a Korean YouTuber and NFT newbie. If you interested in NFT with TTS, visit Voiceverse Discord and get your Voiceverse. If your project make partnership with Voiceverse, you can get your own voice. 네, 이런 영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보이스버스 NFT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디스코드나 트위터에 GIF나 뭐 PNG, JPEG 이런 것들만 프로필로 쓸 수 있지만 MP4 파일까지도 혹은 음성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어떤 프로필 기능이 생긴다면 저는 제 목소리, 실제 제 목소리가 담긴 NFT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디스코드방 안에서 채팅할 때도 그냥 타이핑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NFT로 대답을 하는, 내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 시스템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다른 디스코드 방에서 채팅을 하던 도중에도 이렇게 보이스버스 NFT로 영상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기도 해요. 뭐 오늘은 특히 더 주절주절 거리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베스터와 트레이더 둘 중에서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둘 다 돈을 집어넣어서 민팅을 하거나 뭘 할 때 결국은 이 프로젝트의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요. 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제 관점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화이트리스트를 따려고 돌아다니는 행동은 모르겠어요. 또 다시 NFT 블리시 마켓이 온다면 또 유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화이트리스트를 따서 뭐하나 수익도 안 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럴수록 저는 이 NFT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쵸. 저는 그래도 이 NFT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조그만한 기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받으면 3개를 민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블리시 마켓일 때, 베어리시 마켓일 때 아무튼 화이트리스트를 가진 사람한테 3개를 민팅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거는 또 한편으로 자 화이트리스트 가진 사람들아 니들이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사랑하면 3개를 민팅해서 3개를 다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는 너네한테 정말 기여를 해준 공을 주고 싶으니까 원한다면 2개를 팔고 하나를 홀딩해. 그래서 수익을 봐버려. 라고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이 예비 홀더들을 사랑한다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NFT를 대할지, 어떤 프로젝트를 대할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앞으로는 아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귀여운 아트가 아니라 독특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트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동글동글하고 그리기 쉽고 그냥 동글동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NFT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 구독자분들과 또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